모두가 버린 폐가를 전 재산 주고 산 호라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이름조차 잊힌 어느 마을 끝자락에는 귀신 곡소리 나는 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는 깨져 이빨 빠진 형국이여 기둥은 좀이 슬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낮에도 그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쯧쯧, 저 집엘 또 가나? 제정신이 아니구먼.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뒤로하고 한 사내가 그 폐가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박만수. 몇 년 전 역병으로 아내를 잃고 어린 딸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전국을 떠돌던 호랍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막노동과 굳은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복의 만수. 정말 이 집을 사겠다는 건가? 이 돈이면 마을 안쪽에 작은 초가 상간이라도 얻을 텐데 왜 하필 이 저주받은 집이란 말인가? 중개인을 자처한 마을 이장이 만류했지만 만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단호하다기보다는 절박했습니다. 산짐승조차 쉬어가지 않는 이 음산한 폐가가 쫓기듯 살아온 그와 딸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장 어르신,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전에 새끼 비바람 피할 지붕만 있다면 그것이 귀신집이든 지옥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장에게 전 재산을 건넸습니다. 돈을 움켜쥔 이장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만진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이 넓고 적막한 폐가에 남은 것은 만수와 그의 어린 딸 순이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와 쾌쾌한 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늘한 한기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우물가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사용한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무서워. 집에 가자, 응? 5살 난 순이가 만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며 울먹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보였던 걸까요? 대청마루 구석,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시선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이야, 괜찮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무 걱정 마라.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휑한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수십 년간 비어있었다는 집인데 아궁이 안에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하얀 재가 수북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 만수가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문창살 뿐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폐가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늘어져 거대한 괴물의 형상처럼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단순히 버려진 집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만수 부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폐가는 낮보다 훨씬 더 기괴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문창살에 구멍난 곳을 헌 옷가지로 막고 눅눅한 방바닥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밖에서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휘둘리며 마치 굶주린 짐승이 벽을 긁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아버지, 배고파. 순이의 작은 목소리에 만수는 아까 봐두었던 부엌 아궁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보았던 그 하얀 재 위로 누군가 방금 놓아둔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2알이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만수는 전신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기운 없이 늘어진 딸아이를 보니 겉보다는 부성애가 앞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져보니 속까지 포근하게 익어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순이야, 이것 좀 먹어보렴. 하늘이 도우셨는지 먹을 게 있구나. 아이는 허겁지겁 고구마를 베어 물었지만 만수는 차마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정막만이 흐르는 마당 한가운데 아까는 보지 못했던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우물 정자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기이한 발소리. 사람이 걷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느리고 짐승이 걷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어? 만수가 몽둥이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문구멍을 통해 들어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지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고무신이 이제는 방문 바로 앞 탯돌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으로 막 들어가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저기 할머니가 서 있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순이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만수가 시선을 옮긴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이 만수의 턱끝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달그락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솥뚜껑을 열고 음식을 차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고 폐가의 진정한 공포는 아직 그 속살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들려오던 달그락 소리가 멈추자 이번에는 천장 위에서 무거운 것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막 속에서 만수의 머릿속엔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아내, 그리고 아내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해 가마니에 싸서 산에 묻어야 했던 그 비참한 날들 말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여편네를 그리 보냈는데 이제 이 어린 것까지 귀신 속을에 몰아넣은 것인가?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향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혐오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한구석 벽지가 누렇게 뜬 곳에서 붉은 액체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선혈이었습니다. 피는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방바닥에 고였고 그 웅덩이 위로 죽은 아내의 환영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씨, 배가 고파요. 우리 순이가 배가 고프대요. 허공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방바닥이 아니라 척고 끈적이는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아!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단말마의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힘없이 꺼지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차가운 숨결을 내뱉으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저기 할머니가 웃고 있어. 순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만수의 눈앞에 서서히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도 이 집의 전 주인도 아닌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의 어깨를 짓누르던 차가운 손길이 서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에 만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보게, 안에 있는 거 다 아네. 당장 문 열게. 문 밖에 서 있는 이는 이 마을의 악덕지주이자 이 집을 만수에게 팔아넘긴 이장의 사촌 형인 조 부자였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장정들을 대동하고 마당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폐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금덩이가 숨겨져 있다는 야사가 전해지는 곳이었으나 귀신 소동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만수 이놈, 내 놈이 이 집을 살 때는 돈은 겨우 자릿세일 뿐이다. 이 땅 아래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니 당장 비키지 못할까? 조부자가 악에 받쳐 소리치며 방으로 들이닥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불꽃이 힘없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 뒤편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기괴할 정도로 큰 키에 팩발을 산발한 노파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놈이. 노파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조부자와 장정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랜만에 산 것들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노파가 손가락을 까딱이자 조부자가 들고 있던 횃불이 푸른색으로 변하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공포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순이를 품에 꼭 안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악역 조부자의 탐욕과 정체 모를 노파의 원한이 이 폐가에서 충돌하며 공포의 농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푸른 불꽃이 허공을 휘젓자 조부자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공포보다도 끈질긴 법이었지요. 조부자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장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 노파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저건 필시 귀신이 아니라 이 집에 숨어 살던 미친년일 게다. 장정들이 주춤거리며 몽둥이를 치켜들자 팩발 노파의 입술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히, 너희 조상이 지은 죄를 내 어찌 잊겠느냐? 이 땅 아래 묻힌 것이 정령 금덩이라 생각하느냐? 노파의 말에 조부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폐가는 수십 년 전 조부자의 할아버지가 이 마을의 소장농이었던 노파의 가족을 무참히 내쫓고 빼앗은 집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노파의 식구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어갔고 오직 원한만을 품은 노파만이 살아남아 이 집의 어둠 속에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가 꿈틀거리더니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순이를 품에 안은 채 대청마루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낡은 상자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땅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조부자가 그토록 탐내던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라 과거 조부자의 가문이 저지른 악행의 증거인 유골들이었습니다. 노파는 만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 기이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은 그 마음, 내 모르는 바 아니지. 하지만 이놈들은 용서할 수 없다. 노파가 손을 휘두르자 장정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낮아빠졌습니다. 조부자는 겁에 질려 만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보게 만수, 자네가 저 노파 좀 말려보게. 내가 집값의 10배 아니 100배를 줄 테니 제발. 돈 앞에서 비굴해진 조부자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손길은 이미 조부자의 덜미를 향하고 있었고 폐가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파의 손가락이 조부자의 목덜미에 닿으려던 찰나 폐가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땅 밑에서 솟아오른 썩은 손들이 조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고 장정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담장을 넘다 자빠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살려주게. 만수, 자네가 저 노파 좀 말려보게. 내가 잘못했네. 돈이고 뭐고 다 줄 테니 제발. 조부자는 바닥을 기며 만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 인간의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은 싸늘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 아비가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때, 내 자식이 배고픔에 제 손가락을 씹을 때 너희 조상은 무엇을 했느냐? 노파의 포효와 함께 안채의 문들이 일제히 쾅,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공포는 단순히 시각적인 환영을 넘어 피부를 찢는 듯한 칼바람과 피비린내로 온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순이를 등에 업고 기둥을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당. 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당연히 석가래에 깔려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만수와 순이가 서 있는 대청마루 한 구석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가로막은 듯 멀쩡했습니다. 반면 조부자와 장정들이 있던 자리는 무너진 기와와 흙더미로 뒤덮여 신음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아버지, 나 안 아파. 저기 봐, 저기 할머니가 준 고구마야. 순이가 가리킨 곳에는 아까 아궁이에서 보았던 고구마 껍질과 함께 무너진 벽면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찰 한 장과 절반으로 부러진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을 펼치자 고풍스러운 필체로 쓰인 사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노파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와도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내 집 내 땅.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이들 중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만이 이 안을 풀 열쇠가 되리라.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분노에 휩싸여 집을 무너뜨리면서도 자신과 순이를 살려둔 이유는 만수가 전 재산을 털어 딸을 지키려 했던 그 연민과 사랑이 노파의 얼어붙은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때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은비녀의 부러진 단면이 그 서찰의 특정 글자를 비추자 마당 구석의 낡은 우물 아래에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혹은 노파의 원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폭선이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를 품에 소중히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집과 노파에게 얽힌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눈에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품 안에 은비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딸 순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잔해를 밟으며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는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래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려. 순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물 아래에서는 여인의 구슬픈 흥얼거림이 환청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서찰에 적힌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샀던 그 절박함, 그리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통안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내를 그리 보낸 것도, 내 새끼를 위험한 곳에 데려온 것도 다 이 못난 아비죄다. 허나 저 노파의 한마는 내 손으로 씻어주고 싶구나. 만수는 부러진 은비녀를 우물 정자 모양의 난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부러졌던 은비녀가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 맞붙으며 눈부신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 푸른 안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만수를 집어삼킬 듯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집이라며 도망치기 바빴지만 만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물 안쪽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노파님, 당신의 슬픔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내 당신의 남겨진 뼈를 거두고 양지 바른 곳에 묫자리를 써드리리다. 만수의 사자후가 폐가의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외침에 요동치던 안개가 서서히 잦아들며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물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부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원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노파의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 담긴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시샘하듯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정신을 차린 조부자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만수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 땅에서 나온 건 다 내 거라고. 이걸 놓으란 말이오. 당신 눈에는 저 노파의 원한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만수가 발버둥 쳤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조부자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만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뒤집혀 인간의 이성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직 우물 위로 떠오르는 그 번뜩이는 물체만을 바라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었지요. 내 거야. 내 할아버지가 뺏은 거고 내 아버지가 지킨 거야. 죽어도 못 줘.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솟구치던 푸른 안개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하며 소용돌이쳤습니다. 노파의 형상이 허공에 다시 나타났는데 아까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노파의 백발이 채찍처럼 휘날리며 조부자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놈의 탐욕이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음을. 노파의 포효와 함께 폐가의 잔해들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만수는 순이를 품에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긴박한 전개 속에서 서술은 느려졌고 핏방울 하나하나가 만수의 뺨을 때리는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조부자는 공중에 매달린 채 허우적거렸고 우물 속에서 떠오른 유품 노파의 자식이 죽기 전 손에 꼭 쥐고 있었다던 작은 돌배 하나가 만수의 손바닥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수의 손에 유품이 닿는 순간 노파의 모든 기억이 환영처럼 밀려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돌배를 씹다 죽어간 어린 자식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찢어지는 심정.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않소. 이 아이가 원한 건 금덩이가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였을 뿐인데. 만수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손바닥 위 돌배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조부자를 휘감았던 머리카락이 풀리며 그는 우물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습니다. 이제 폐가에는 만수 부녀와 거대한 노파의 원혼만이 남았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과연 만수의 눈물은 이 지독한 원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조부자가 우물 속 어둠으로 사라진 뒤 마당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만수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딱딱한 돌배 유품을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던 노파의 형상이 서서히 낮게 내려앉으며 만수의 눈높이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울고 있어. 순이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붉은 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슬픔이 녹아내려 투명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노파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노파님, 이 돌배를 치고 죽어간 당신의 어린 자식은 아마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을 뿐이겠지요. 만수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흙 묻은 돌배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노파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하얗게 변하며 부드러운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내 자식을 내가 닦아주었구나. 노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장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폐가 안을 감쌌습니다. 노파는 만수의 머리 위에 투명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온몸을 감싸고 있던 공포와 한기가 사라지고 죽은 아내의 품 안에 있는 듯한 포근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원한으로 똘똘 뭉쳐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영혼이 이름 모를 나그네의 진심 어린 연민에 의해 비로소 구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지막으로 순이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긴 세월 폐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정화되며 맑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폐가 위로 눈부신 새벽 어스름이 밝아왔습니다. 어둠에 잠겼던 집은 이제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제일 먼저 마당 한구석, 노파의 가족들이 묻혀있던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발견한 유골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수습하여 마을 뒷산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춥고 배고픈 곳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부디 편히 쉬십시오. 만수는 정성껏 봉분을 올리고 그 앞에 노파의 유품이었던 돌배와 은비녀를 묻어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세상 그 어느 제사장보다 경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올리자 어디선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만수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조부자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폐가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귀신이 출몰하는 폐가가 아니라 말끔히 정돈된 마당에서 평화롭게 잠든 순이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만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부자는 우물 바닥에서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금덩이가 아니라 죄덩이였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마을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만수, 자네 정말 괜찮은 건가? 그 모진 밤을 어찌 버텼나? 마을 사람들의 물음에 만수는 그저 허겁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나 큰 돈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을 내 것처럼 여기는 작은 연민과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수는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는 뜨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파가 남겨준 이 집에서 진정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회상은 이제 교훈이 되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귀신이 곡을 한다던 그 흉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이 켜지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만수가 정성껏 꽂히고 닦은 석갈에는 윤이 났고 마당에는 잡초 대신 순이가 심은 채송화와 봉선화가 만발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이제 겁내지 않고 이 집 마당으로 놀러옵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공포스러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오늘따리 참 밝아요. 어느덧 처녀 티가 제법 나는 순이가 저녁상을 차리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노파의 서늘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아련한 돌배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을 지켰던 노파가 만수 부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수는 품 안의 낡은 비단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는 부러진 비녀가 아니라 평범한 나뭇가지 하나가 들어있었지만 만수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 재산을 주고 폐가를 샀던 그 호라비가 사실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금덩이를 가진 조부자는 미쳐서 떠돌다 사라졌지만 연민과 사랑을 가졌던 만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빛이 켜져 있나요? 혹시 잊고 지낸 누군가에 대한 작은 연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구원할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버린 폐가를 전 재산 주고 산 호라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야담이나 전래동화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로 듣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으신가요?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